그리고 얼마 전에 그것도 공개됐잖아요. 그걸로 이제 영상도 만들 수 있다고. 맞아.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생활 양상의 이면을 파헤치는 스튜디오, 생양파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이승국이고요. 영화 유튜버 지무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58,000%. 오시자마자 이거 하고 싶으셨다고. 네, 밥 먹을 때 지리는 시리즈 이런 거 많이 아. 보거든요. 최근에 올리신 거 봤나요? 오늘 아침에 OST 시리즈 한번 맞아. 올리셨던데. 오, 네. 약간 지금 테스트 살짝 들어갔는데 통과한 느낌이에요? 통과. 아, 통과했다. 자기소개도 부탁드려요. 아, 네. 저는 생양파 스튜디오에서 트렌드 연구를 하고 있는 김성미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트렌드 연구를 하셔가지고 AI를 집에서 연구하시는 건가요? 아, 네. 요즘 AI가 또 너무 핫하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 삶 속에서 AI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초청드리게 되었습니다. AI가 발전되면서 윤리적으로 이걸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의 질문이 철학적으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련 영화들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재밌겠다. 사랑하지만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고 AI 기술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다면 그 기술을 써보고 싶으신지 일단 궁금해요. 관련된 최근 영화도 나왔고 맞아요. 원더랜드 네. 또 그 너를 만났다라는 다큐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가 한번 나왔잖아요. 맞아요. 저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고 나서 껐을 때 더 현타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계속 잊지 못하고 계속 생각나는 그 원더랜드의 그 수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제가 죽으면은 저는 저를 할 거예요. 진짜 개처럼 일만 시키는 거죠. 내가 가도 지무비 채널은 계속 되어야 한다. 조니 뎁 나온 트랜센던스라는 영화 있어요. 사고가 나갖고 세상을 떠나게 된 과학자가 자기 뇌를 AI로 만드는 거거든요. 거의 비슷한 접근인데 그 사람이 세상에 파국을 불러오려고 막 그러는데 지무비를 지키려고 했는데 세상에 파국을 불러오는 건 괜찮아요? 약간 알바노. 저 이미 지목이만 죽었으니까. 살아남으면 예. 된다. 승국님은 하실 거예요? 상실이 왔다면 상실을 그대로 겪어 나가는 것도 인간이지 않을까. 명언 제조기. 원더랜드라는 영화가 최근에 개봉을 했고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사람과 제일 흡사한 AI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그 AI를 영상통화에 구현해줘서 실제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언제든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나온 거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영화들은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고편 봤을 때 수지씨, 박보검씨, 탕웨이씨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재밌었나 봐요. 가능한 네, 캐스팅이야? 보는 것만으로 좀 재밌어요. 네. 안에 있는 그 AI도 이제 뭘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런 약간 상업적 접근 같은 아이디어가 너무 재밌게 느껴졌어요. 스킨 사듯이 막 옷 입히고 심지어 차도 사주고 막 안에. 맞아요. 세상을 떠난 손주를 구현한 할머니 얘기가 나와요. 게임 캐릭터에도 돈을 그렇게 쓰는데 내 손주가 살아났다고 하면은 뭐 얼마를 못 쓰시겠어요. 재밌었던 포인트가 저렇게 돌아가신 분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도 들었고 어떻게 보면 중독인 거 아닌가 계속 그래서 현실로 계속 돌아오게 만드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표현이 저도 되게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AI라고 하면은 정말 고전적으로 하면은 싸워야 할 대상이었는데 영화 내에서 묘사되는 관계 자체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 영화 두 가지가 2013년에 나왔던 허 그거랑 2001년에 나왔던 스필버그 감독의 AI였는데요. 이제 2001년 AI 영화에서는 로봇인 데이비드가 그 부부의 아픈 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로서 등장을 했다가 아픈 아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결국 이 로봇을 폐기 처분하는 정말 감정을 가진 로봇이라는 인간이랑 똑같은 AI를 그려냈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택해졌다 버려지는 도구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13년에 허를 보면 오히려 실체는 없지만 사만다랑 정말 깊은 사랑에 빠지고 사만다랑 이별을 할지언정 그 이별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런 버림이 아니라 평범한 연인이 배신감을 느끼고 헤어지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인간의 친구 같은 모습을 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AI를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중반에 그런 씬도 있어요. 얘가 나 공산품이네? 를 깨닫는 어떤 장면도 있고 맞아. AI들의 울분이 차서 12년 뒤에 나온 영화에서 사만다가 인간을 차버린 게 아닐까. 나도 너 버릴 수 있어. 너만 나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데이빗은 공산품이었지만 사만다는 너만을 위한 존재야. 여기까지는 확실히 AI가 발전된 게 느껴져요. 이제 너의 맞춤형 인공지능이야. 근데 그게 너랑 평생 가리란 보장은 없어.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너보다 다른 인공지능이랑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너랑은 다른 존재니까. 그럼 인공지능한테 질투를 해야 되네요? 그럼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질투를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 영화 마지막은 뭉뚱그려서 말하면 맨 마지막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아직 인간의 희망은 인간에게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2013년 혁신적인 그 영화만 해도 불안함이 아직은 남아 있었던 영화였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관계를 다룬 AI 영화가 적지 않거든요. 맞아요. 바이센테니얼맨. 맞아요. AI랑 완전 같은 결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버림을 받았고 그 친구도 이 사람은 오히려 이제 주인을 사랑해서 그 인간이 똑같이 되고 싶어서 갖은 고생과 노력을 다하면서 결국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걸 포기하고 인간이 되겠다는 걸 선택한 다음에 고결한 죽음을 맞는. 사실 엄청 옛날이었는데도 AI에 대한 그런 질문을 계속 던져왔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 행복한 영화보다 안 그런 영화가 더 많아요. 훨씬 많죠.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터미네이터도 어찌 보면 AI 내용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AI 입장에서는 인류가 없는 게 AI한테 유리하지 않나? 그런 일이 진짜로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터미네이터는 저도 너무 선명히 기억나는 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보안 시스템이었고 분산 네. 방어 시스템이라는 스카이넷이라는 존재였고 얘네가 인간들이 우리 셧다운 시키면 우리 없어지네? 해서 인간에게 반격을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AI에게 이 정도 권한을 줘도 되나? 라는 터미네이터가 정말 대표적인 영화가 있었고요. 완전 반대되는 그 영화로 아이로봇. 아, 그것도 이제 어찌 보면 심부름 AI 로봇인데 눈빛이 갑자기 딱 변해가지고 맞아요. 갑자기 모든 로봇들이 동시에 인간을 공격하는 약간 심장 빨간색 살짝 이렇게 되면서 맞아요. 눈매 바뀌면서 또 어떤 AI 실험에서는 AI 로봇한테 A라는 지점을 파괴하라고 했고 그걸 지시하는 조종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종사가 AI에게 명령을 내리지만 이 AI에게 먼저 더 강하게 입력된 목표가 A 지점을 파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조종사가 막으면 AI는 조종사를 죽이는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AI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이라 근데 그럼 어떻게 죽여요? 의자 탈출하는 거 그냥 딱 눌러버리는 거 아니에요? 비상탈출해야 잘가 이러고 제가 지무비님 채널에서 봤던 것 같은데 혹시 아이마더 그 로봇 손인데 애기 아, 손 잡고 맞아요, 맞아요. 있는 네네. 그 배아 상태부터 그 아예 인류를 이제 로봇이 키우는 거죠. 우리가 관계의 변화를 하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양육하는 인간 있을 수 있다. 허에 나온 사만다라는 존재. 얼마 전에도 되게 이슈가 됐었던 게 사만다 목소리가 스칼렛 요한슨인데 챗 GPT에 쓰인 음성이 사만다를 떠올리게 한다. 스칼렛 요한슨을 떠올리게 한다 하면서 한번 이슈가 있었어요. 맞아요. 허의 배경이 2025년인 거 아시나요? 그럼 내년인데? 불과 내년인데 지금의 챗 GPT 그 4가 사만다를 이제 생각나게 하는데 그 시점이 비슷한 시점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보니까 여기 샘 알트먼이 남긴 트윗에 말씀하신 그 트윗에서 챗GPT 4.5 버전부터 챗GPT한테 목소리가 생겼는데 이걸 공개하기 전에 챗GPT CEO가 허라는 트윗을 남김으로써 의도적으로 그 영화 허의 사만다를 생각나게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허에 사용된 그 사만다는 AGI라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인공 일반 지능이라는 개념의 AI예요. 이 단계가 인공지능의 가장 궁극적인 단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AGI는 인간하고 완전 동등한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단계에도 진짜 멀지 않은 게 관련 학자들이나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 이런 사람들이 모두 5년 후로 등장 시점을 예상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엔비디아를 풀매수해서 너무 좋은데요? 지금이 타이밍. 지금의 인공지능도 이미 IQ 80에서 90은 될 거라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있어요. 이미 몇몇 인간들은 더 생각보다 똑똑한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마블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마블의 굉장한 팬이었어서 지금은 아신가 봐요? 저는 과거형 엔드게임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이런 건 많아요. 이런 건 많아요. 근데 2008년에 처음 아이언맨이 나왔을 때 자비스는 정말 토니의 명령을 똑똑하게 수행하는 비서에 그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이지 오브 울트론 때 육체를 갖게 되면서 비전이 탄생을 하는데 이 비전이 탄생하고 처음 하는 말이 나는 울트론도 아니고 나는 자비스도 아니고 나는 나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AI라는 캐릭터가 영화에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는 장면이 그려지기도 했고 그 이후 시리즈에선 아시다시피 어벤져스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영화 유니버스 안에서도 이렇게 AI가
AI가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진짜 영화의 소재로 등장한다는 거는 이미 사회적으로 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대중문화는 시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AI가 보니까 1955년에 제일 처음 쓰인 용어고요. 그때부터 이제 막 작품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1차 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차 붐이 8, 90년대. 본격적으로 대중매체에도 많이 등장하고 실제로 AI가 인간의 도구로 많이 그려지죠. 도구로 만들었지만 인간을 배신하고 마는 이런 느낌의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2010년대 들어오면서 알파고가 인간을 이겨?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다른 느낌의 접근들도 많이 벌어진 것 같고요. 이 영화의 흐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AI라는 게 시대별로 어떻게 취급받아왔고 어떻게 발전했는지가 사실 정리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13년에 허가 나왔다면 2012년에 이미지 인식 대회라는 대회가 있어요. 여러 이미지를 어떻게 기계가 잘 골라내는가 하는 대회인데 2012년에 최초로 딥러닝 기반의 모델이 등장을 했고 이미지 인식률을 10% 이상 높이면서 우승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딥러닝의 최초 등장이고 불과 4년 후에 알파고가 인간을 이기고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영화들이 AI를 친구로 바라보는 그 이상으로 바라보는 영화들이 출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딥러닝이 그러면은 정확히 뜻이 인간이 스스로 학습을 하듯이 기계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얘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똑똑해지고 우리 예상 범주를 넘어가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 그럼 그런 인공지능들 좀 요 개념도 바뀌나요? 지금 수준의 인공지능은 약인공지능이라고 불리고요. 저희가 영화에서 보는 정말 인간 같은 인공지능은 강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데요. 약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유용한 도구로서 설계된 인공지능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인공지능은 인간을 완벽하게 모방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허, AI, 그리고 뭐 엑스마키나 이런 데에 쓰인 AI는 강인공지능인 거죠. 근데 이걸 한 단계 더 초월해서 초인공지능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 단계까지 오면 인공지능이 인류의 지능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지능을 강화하는 단계까지도 학계의 개념은 있지만 지금의 수준으로서는 강인공지능은 될 것 같아. 근데 초인공지능은 잘 모르겠어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나요? 강인공지능을 하면 안 된다. 아무래도 자본의 흐름이 강인공지능을 만드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보니 윤리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터미네이터처럼 될까봐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가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 몇몇은 성명을 냈어요. 여기서 중단시켜야 할 것 같아라고. 그렇지만 계속 챗GPT는 다음 버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인식은 그래도 막 조사 같은 거는 하지 않아요? 인식률은 좀 어때요? 23년에 대대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전 세계 소비자의 73%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신뢰한다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3분의 2, 66%가 되는 사람이 개인의 관계나 삶의 커리어를 위해 AI에게 조언을 받고 있대요. 신기하다. 66%라는 비율이 너무 신기하다. 왜냐면 인간관계도 어쨌든 빅데이터라는 게 작용하니까. 네, 여기서 또 재밌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쓰지 않을까 했는데 베이비 부머의 70%가 조언을 얻겠다고 응답을 한 것도 참 신기한 점이었습니다. 베이비 부모시면 지금 중장년으로 넘어가신. 네, 그들도 쉽게 쓸 수 있을 만큼 AI가 친근해진 것 같아요. 버튼 하나 누르고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 시대가 왔으니까 차츰차츰 스며드는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스며들었다고 표현하신 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건 좀 AI의 긍정적인 관점에서 조사를 했다면 이번엔 좀 불안한 관점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 평균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설레기도 하고 장점을 느끼는 사람들도 50%인데 초조함을 느낀다도 50%가 나와요. 만족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가적인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한국인 응답자들을 봤을 때 한국인들은 장점이 많다가 66%, 설렘을 느낀다가 76%, 오. 반면에 초조함을 느낀다는 44%예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은 초조함을 느낀다의 가장 낮은 수치를 응답을 했거든요. 23%밖에 느끼지 않아요, 불안함을. 한국과 일본을 봤을 때에는 글로벌 대비 AI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야, 그런 조사가 재밌다. 있습니다. 일본이 되게 보수적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되게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던 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 중인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를 시민들이 깨 부수고 불태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반감 때문에 진짜로? 네. 얼마 전에 개봉했던 그 크리에이터라는 영화에서 아시아 쪽에서는 AI를 되게 받아들이고 같이 공생하는 약간 이런 반면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안 된다, AI는 뭐 없애야 되는 존재,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양분이 돼서 약간 전쟁을 하는 약간 그런 영화가 있는데 조금 생각할 거를 좀 주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한 제품이라던가 되게 좀 많아지고 있지 않아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차량 종류까지 인식을 할 수 있는 정도로 AI가 발전을 했고, 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크게 찾을 수 있는 AI가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써요? 집에? 로봇 청소기 없이 못 살아요. 여자친구도 애칭으로 불러본 적이 없는데 로봇 청소기 귀요미라고 제가 불러요. 너무 좋아가지고 귀요미라고 적어놨어요. 광고에도 AI 캐릭터가 등장하고, 최근에 핫했던 게 김광석님의 목소리를 활용해서 밤양갱 커버를 만들다던가. 딥페이크가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는 막 진짜랑 가짜랑 구분을 진짜 절대 못하겠어요.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아이언맨에서도 맞아주고 다쳐가지고 촬영을 못하는 그게 되는데, 절벽신에서 그거를 당연히 아이언맨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언맨 얼굴을 그냥 입힌 딥페이크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몰랐어요. 이미 그때부터 약간 우리는 구분을 못할 지경까지 됐는데, 원더랜드도 죽은 사람을 만나게 네. 해주는 그 서비스를 중국에서 이미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는 더 심해요. 영화에서는 옷 사주고 이런 걸 돈으로 했다면 여기는 일단 말을 못하는 상태로 나와요. 근데 말을 하게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 것도 돈을 지불해야 되고, 약간 좀 더 돈을 지불해야 정말 점점 더 그 사람 같아지는 약간 그런 식으로 돈을 벌더라고요. 너무 약간 잔인하지 않아요? 돈을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영화에 나온 거랑 똑같잖아요. 돈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자본주의로 흘러가지 않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AI 시장이 자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선 AI 투자가 얼마나 되고 있냐를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VC 투자를 살펴봤는데 24년 1분기 통계가 전체 투자의 17%가 AI였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투자에 그 직전인 23년 4분기에는 AI에 대한 투자가 15%였거든요. 이제 한 분기 사이에 2%가 늘어난 건데, 이게 한화로 1조 8천억 수준이에요. 이것도 놀랍고 헬스케어가 1등이라는 것도 신기하네요.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 이 투자가 그냥 욕망을 보여주네. 시장 규모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니까 2023년에 챗GPT가 대중에게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매년 36.6%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2030년의 예상치가 1조 8천억 달러를 넘어가요. 너무 바람직하다. 엔비디아. 스마트폰도 출시 초기에 비해서 10년 후에 시장이 약 12배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AI는 그 동기간 10년 동안 20배 성장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20배 더 성장할 것 같아요. 그냥 체감 속도가 그냥 아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뭐만 하면 뭐 GPT-4 그 다음 버전 나오고, 포토샵 생성형 AI만 봐도 저 진짜 그거 너무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요새 썸네일 하는데 사진이 그냥 여기까지만 딱 나왔으면은 여기 그냥 이렇게 체크해서 엔터만 누르면은 알아서 제 생각을 읽고 다 만들어줘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더 빨리 성장하고 한 30배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AI와 함께 하고 계시네요, 이미. 우린 이미 사실 동반자라고 봐야 돼. 그리고 얼마 전에 그것도 공개됐잖아요. 그걸로 이제 영상도 만들 수 있다고. 맞아. 저희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실제로 영화 헐리우드에서 막 작가들이랑 배우들 막 포함했잖아요. 맞아요. 딥페이크 관련해서 그렇고, 이젠 작가가 해야 될 이거 뭐 시나리오 써줘 이러면 따다닥 몇 초 만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지 않나. AI로 생성한 영화들만 출품한 영화제도 기획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영화에서는 정말 수많은 시도와 상상력이 있었어요. 도구가 아니라 관계로서, 동반자로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 그걸 할 수 있느냐는 얘기해봐야 되는 주제잖아요. 저는 아니요. 도구 주제 저의 편의를 도와주는 약간 그 정도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구적으로 바라보는 게 지금 수준에서는 되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느낄 수 있는 기술이 그거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챗GPT도 먼저 막 말을 걸거나 하진 않으니까. 근데 또 이런 글을 봤어요, 인터넷에서. 로봇 청소기가 빨아들이지 못하는 종이를 버리면 되는데 밥 주듯이 잘라서 준대요. 얘가 먹는 게 귀여워서. 어느 순간은 정말 AI가 더 발전을 했을 때 관계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뭔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 시작에 있는 게 로봇 청소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청소해주고 이런 게 너무 귀엽고 그래서 또 애정이 가는데, 어느 날 성민님, 어제 제가 할 때 청소를 좀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쉬고 싶어요. 내일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벌써 열렸네. 건방지게?
벌써 열받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그렇게 쉬울까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기도 하고요. 네. 참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주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내 삶의 상상 이상으로 많이 사용되는 AI 기술은 무엇인지, 또 AI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고 어떤 건 제한됐으면 좋겠는지 써주시면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